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차용증 작성입니다. 휴가 끝나고 차용증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실제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인간의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차용증 작성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정여세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 작성을 부탁받는 일이 종종 생기네요.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해서 직장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이런 정여 문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해서 잔금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하고, 그냥 부모님 돈이 들어갈 때 국세청에서는 소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정여세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정여세 추징을 피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모씨, 직장 다니는 딸 이름으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취득세 문제도 있고 양도세 문제도 있고 딸 이름으로 계약을 했네요. 물론 세대분리는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해둔 아파트 매매가가 8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 5억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필요한 투자금은 3억입니다. 요새 투자금 3억으로 아파트 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잘 선택을 했네요. 현금 보유가 8천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제법 모아둔 게 있네요. 그리고 은행 신용대출로 1억이 가능합니다. 요즘 신용대출 최대치가 1억입니다. 다행히 좋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1억이 가능하네요. 현금 8천 그리고 신용대출 1억 모두 1억 8천입니다. 실투자금이 3억이니 이렇게 되면 1억 2천이 부족하네요. 부족한 자금 1억 2천은 부모님 돈으로 해결을 해야 하네요. 그런데 그냥 주면 정여 문제가 있으니 부모님한테 빌리는 것으로 합니다. 혹시라도 정여 추징을 당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겠네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 이제부터 실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인 간의 차용증 형식과 동일하게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채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딸이 되겠네요. 그리고 채권자는 아빠가 되겠네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용금액, 돈을 빌려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제기일, 상환기일입니다. 즉 언제 원금을 상환할지 변제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차용금액, 변제기일, 그리고 이자율, 이 네 가지가 차용증에 들어갈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 지급일,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조건들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이자율입니다. 부모 자식 간, 즉 특수관계라 해서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 자칫 정여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 이자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법정 이자율 이하로 이자를 받는다면 차액만큼은 정여세로 추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이자 1,000만 원까지는 정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연 1,000만 원까지는 법정 이자율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2억일 때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9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들 2억까지는 이자율을 자유롭게 책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들 합니다. 정확히는 2억 1,700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2억까지는 법정 이자율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자금 1억 2천만 원을 부모님에게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제 차용증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차용증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채무자는 딸이 되겠네요. 채무자 우리 딸,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상세 주소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채권자는 아빠가 되겠네요. 채권자 울아빠,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아빠와 딸이라고 해서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사인 간의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차용금 빌리는 원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기본적인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차용금을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위 채무자 우리 딸은 채권자 울 아빠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에 1억 2천을 빌리는 조건을 기재하면 됩니다.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원금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적습니다. 두 번째 차용일입니다. 2021년 8월 10일입니다. 세 번째 변제기 원금 상환일입니다. 2031년 8월 10일입니다. 10년 동안 빌리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자율입니다. 연 1%, 월 10만 원으로 합니다. 2억까지는 법정 이자율 4.6%를 굳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자 지급 계좌는 국민은행 울아빠 계좌로 한다. 계약서상 특약이나 또는 단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 차용일, 변제기, 그리고 이자,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필요한 약정을 적습니다. 이자 지급일,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적으면 되겠네요. 일반적인 사인 간의 차용증이라 생각을 하시고 자세히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위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21년 8월 10일 채무자 우리 딸, 채권자 울 아빠. 각자 서명하고 날인하면 끝입니다. 도장은 일반 막도장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한다면 더 확실하겠네요. 차용증 작성 후 입증 방법입니다. 차후에 국세청에서 실제 빌려준 게 맞는지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자도 제때 내고 있어야겠고, 그리고 실제 차용증 작성도 빌리는 당시에 작성된 것이면 입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 좀 들어가겠네요. 두 번째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차용증을 첨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의 한부가 보관이 되고 공시의 효력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인감증명 발급 일자가 있으니 간인을 찍어 보관하면 되겠네요. 1억 2천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차용금액이 크다면 공증이든 내용증명이든 인감을 첨부하든 준비를 해 놓는 게 마음은 편합니다. 최근 들어 국세청에서는 정여 문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 막연한데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니 필요한 내용만 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작성했던 형식을 그대로 내용만 변경해서 작성을 해 두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